그렇죠. 지금이야 뭐 오케스트라하고 이렇게 다 같이 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엘튼 존도 나와서 오케스트라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야 지금 익숙한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 고음하고 폼 잡는 그 클래식 그 연주자들이 있고 이쪽은 이런 연주자들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거기 또 클래식에서도 우리가 가장 어렵게 여기는 스트링 쿼르텟의 소리를 여기다 갖다 연주시킨 거예요. 예스터데이가 20세기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 그 가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예스터데이 녹음은 이례적으로 폴 맥카트니 혼자 참여했다. came suddenly. Why she 첫 녹음에서는 폴이 어쿠스틱 기타 반주의 노래를 불렀다. 그때 음반 프로듀서 조지 마틴이 뜻밖의 제안을 한다. 록그룹 비틀즈의 상징인 전기 기타와 베이스, 드럼 대신 현악 4중주를 추가하자는 것이었다. I can't think of a rock singer at the time who'd just gone for a string quartet, you know, that purely classical sound. I think that was quite new. Then, they started to evolve into the ballad and the more romantic and the more sentimental music. And it was a journey. It was a journey. And I think, yes, yesterday was the start of the change in their evolution.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이별한 연인과의 지난날을 그리는 가사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온유를 맞춘 단어로 표현됐다. Yesterday,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So the tune of Yesterday is great, but if the words were scrambled eggs, you'd never have heard of it, you know. It wouldn't have been a hit. Nobody would care about it. But it's the fact that that tune was really calling out for a lyric about yesterday, about that sort of emotion. So the emotion of the music fits the emotion of the lyrics. 예스터데이는 대중음악에 대한 클래식 음악계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당시에 유진 올만디도 하고 뭐 레너드 번스타인은 완전 뭐 비트스 광팬이 됐으니까요. 클래식 진영에서 이 곡 때문에 비트스를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비트스를 인정하면서 락밴드의 곡도 들을 만한 것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클래식 음악가들 사이에서 퍼지게 됐죠. 이후 수많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예스터데이를 재해석한다. 장르를 넘어선 예스터데이의 인기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Now it seem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Why she had to go. 시대와 장르를 초월해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대중음악계의 역사를 새로이 써내려간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전설의 록그룹 비틀즈가 노래하는 예스터데이는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Oh, I believe in yesterday.
통해서 이렇게 리메이크된 작품들 좀 들어봤는데 그것만 듣는 것만 정말 가슴 촉촉해지는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좀 울컥울컥해지는데 이 폴 맥카트니가 그래서 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작품이 예스터데이라면서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존 레논은 좀 강렬하고 좀 급진적이고 거칠고 좀 공격적이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진보적인 어떤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폴은 부드럽고 또 멜로디에 대한 감각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든이 대개 음악의 전부는 멜로디다. 그만큼 이제 멜로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폴처럼 멜로디를 잘 뽑아내는 그런 작곡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멜로디만 있었다라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성공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현악사중주가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화성적 요인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대중음악은 이제 멜로디 위주의 그러니까 모노포닉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있고 그다음에 리듬이든지 박자 이쪽으로 많이 끌어가는 반면에 이제 클래식은 물론 뭐 멜로디도 있지만 거기에 화성적인 요소들이 막 저기 하면서 다양한 그 변환이 베리에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그 클래식의 특징이라 그러면 요거를 지금 비틀즈의 이 노래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문화적인 엄청난 그 충격을 주는 그런 요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이른바 이제 50대 중반에 록큰롤 붐이 미국에서 일면서부터 저희 비틀즈 시대에 와서 락 밴드가 세계 젊은이들의 음악이 됐는데 이 음악들은 진짜 글자 그대로 기타, 베이스, 드럼으로 이루어진 코드도 보통 뭐 C7, F7, G7 뭐 코드 3개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자마자 20분 만에 한 곡 할 수 네. 있는 이런 굉장히 그 심플한 음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비틀즈에 와서 이제 뭐 클래식 적인 요소 갖고 옵니다. 이 예스터데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67년에 서전 페퍼스 론리 하트 클럽 밴드 앨범에 가면 그 시어즈 리빙 홈 같은 노래 보면 아주 풀 오케스트라를 쓰거든요. 아, 그러게 돼요? 그런 그 뭐 인도 악기, 뭐 시타르 같은 이제 인도 악기들을 뭐 갖고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락 음악이 그냥 단순히 그 일렉트릭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드럼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다 더 이렇게 그 확장된 아주 다양한 어떤 제3세계 음악, 뭐, 그다음에 이전의 클래식 음악, 다른 장르의 음악과 이제 이른바 퓨전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또 이 비틀즈에 의해서 이렇게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음악이 발전한다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에서 이 락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대중음악이 아주 그냥 단절된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지점에 가서 화해를 하는 네. 그 지점에 예스터데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 궁금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고 들으면 누구의 배를 불리게 하는 건가? 이 저작료는 누구한테 지금 많이 가고 있는지 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공동으로 거의 모든 곡을 작사 작곡을 했고 네. 또 이름을 레논이 먼저 오고 레논 맥카트니로 이제 초기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맥카트니 입장에서는 좀 분하죠. 내가 쓴 곡은 내가 좀 앞에 가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회의 때 다른 멤버들도 매니저도 존 레논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벌써 듣기도 부르기도 이제 발음하기도 레논 맥카트니가 편하다. 맥카트니 레논보다. 네. 알았어 하고 그런 식으로는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원하는 경우 이제 좀 바꾸기로. 근데 바꾼 예는 없죠. 그래서 이제 폴 맥카트니가 나중에 세월이 지날수록 요거는 좀 내 이름을 앞에 놔야 될 텐데 네. 해서 오노 요코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존 레논 부인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거절하겠네요. 이미 특히 제가 뉴욕에서 컬렉션을 할 때요, 오노 요코가 직접 왔었어요. 그래서 뵌 적이 있고, 그 션 레논 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밴드 음악을 해서 제가 패션쇼 음악을 들으면서 럭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노 요코는 너무 매력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남자로 다 할 것 같아요. 예. 네. 매력이 있어도 남의 매력이 거를 있어요. 그렇게 가로채면 안 돼요. 아니, 죽였어요. 오늘 그러면 죽였어요. 아니, 저는 안 줘요. 제가 했다면 저는 끝까지 내 이름이 먼저 가야 아니, 근데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레논과 그 맥카트니는 누가 혼자가 작곡하더라도 모든 둘이 쓰는 모든 곡은 레논과 맥카트니의 공동 저작으로 이런 부지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레논의 노래도 그렇죠. 맥카트니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스터데이 같은 억울할 게 경우는 없네요. 존 레논은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죠. 그런데도 저작권에는